상견례에서 시장 떡볶이 팔던 집안이라며 모욕당한 어머니. 아들의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우리 주변의 진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는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시작됩니다. 밝은 조명 아래 깔끔하게 차려진 테이블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어요. 아들의 결혼을 위한 첫 상견례 자리였죠. 남자 쪽은 소박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의사인 아들 준호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어머니. 어머니는 평생 처음 와보는 이런 고급스러운 곳이 낯설어 보였어요. 손가락 끝까지 거칠어진 손으로 물컵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눈빛만은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했죠. 반대편에는 여자친구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준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준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준호 어머니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그랬다고. 정말 고마운 아이야. 너무 예쁘구나. 하지만 분위기는 곧 차가워졌어요. 수진이의 어머니가 준호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그리고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어머, 이 사람이. 거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까지 모두 돌아봤죠.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준호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평생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아왔던 그 어머니가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이 충격적인 상견례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어머니는 누구이고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준호 어머니 이름은 김순례 씨. 올해 58살이에요. 30년 전 28살 때부터 시장 한켠에서 작은 좌판을 벌이기 시작했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장터로 향했어요. 무거운 가스통과 냄비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떡볶이, 순대, 튀김을 만들어 파는 게 순례 씨의 일이었어요. 떡볶이 하나요? 맵게 해드릴게요. 순대국 뜨거운 거 나왔어요. 목소리가 쉴 때까지 외치며 장사를 했죠.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죠. 어떤 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다른 상인들은 하나둘 철수를 했는데 순례 씨만은 비닐을 씌우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아줌마, 이런 날에 왜 나와요? 집에 들어가세요. 지나가던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워 말했어요. 하지만 순례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오늘 못 벌면 우리 애들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요?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위에 손이 시려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지만 순례 씨는 호호 불어가며 뜨거운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엄마는 왜 장사꾼이야? 어린 준호가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와서 물었어요. 친구들이 너희 엄마 시장에서 떡볶이 판다며? 냄새나겠다라고 놀렸거든요. 순례 씨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부끄럽니? 하지만 엄마는 떳떳해. 아무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너희들 키우고 있어.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하지만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다른 친구들 엄마는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왜 우리 엄마만 시장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순례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이들이 놀림을 당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준호 꼭 공부 잘해서 엄마보다 나은 사람 되렴. 엄마는 그것만 봐라. 매일 밤 아들을 재우며 속삭이는 순례 씨의 소원이었어요. 순례 씨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두 아이도 건강하게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10살 되던 해 집안에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빚만 수천만 원 남기고 말이죠.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자책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떨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들 왜 화내요? 어린 준호가 술래 씨 치마를 잡고 물었어요. 술래 씨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마음이 찢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술래야,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아이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어.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새벽 술래 씨가 깨어보니 남편은 없었어요.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진 거죠. 미안하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30살 술래 씨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어요. 두 아이와 거대한 빚을 안고 말이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준호가 매일 물었지만 술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을 뿐이었죠. 더 큰 불행은 또 있었어요. 준호의 누나 민정이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소아암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 살릴 수 있죠? 제발 살려주세요. 술래 씨는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죠. 시장에서 떡볶이 팔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술래 씨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죠.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좀 쉬세요. 병원 침대에 누운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술래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는 안 힘들어. 우리 민정이만 빨리 나아서 집에 가자.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민정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13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술래 씨는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내가 돈이 많았다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다면, 남은 건 준호뿐이었어요. 술래 씨는 딸을 떠나보낸 슬픔을 가슴에 묻고 남은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누나 목까지 너를 사랑할게. 넌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술래 씨의 모든 삶의 이유는 준호가 되었어요. 준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술래 씨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 것부터 시작이었죠. 준호야, 일어나. 도시락 싸줄게. 엄마,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지만 술래 씨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반찬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었죠. 준호야, 공부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과외든 뭐든 해줄게. 엄마,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밤늦게 돌아와서도 자신의 공부를 챙기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준호는 공부에 매진했어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집에 와서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준호의 꿈이 뚜렷해졌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엄마,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술래 씨는 눈물이 났어요. 누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이런 꿈을 갖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준호야. 엄마가 뭐든지 도와줄게. 의대 가자. 그때부터 술래 씨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의대 진학을 위한 학원비, 교재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줌마, 요즘 더 열심히 일하시네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술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아들이 의대 간다고 해요. 의사 되겠대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아줌마 고생한 보람이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술래 씨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마침내 수능날이 왔어요. 술래 씨는 아들을 고사장까지 바래다주며 말했어요. 준호야, 부담 갖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대로만 해. 엄마는 항상 너를 믿어. 엄마, 걱정 마세요.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몇 달 후 드디어 합격 발표가 났어요. 준호는 서울의 유명한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엄마, 됐어요. 의대 붙었어요. 준호가 뛰어와서 순례 씨를 안았어요. 순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날 저녁 순례 씨는 시장의 모든 상인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준호가 의대 붙었어요. 의사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30년간 시장을 지킨 순례 씨의 노력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6년 인턴까지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도 순례 씨는 변함없이 시장을 지켰어요.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서 말이에요. 마침내 준호가 의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다 해줄게. 시장 그만두고 편히 쉬세요. 준호가 순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거친 손을 보며 준호는 또 눈물이 났죠.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드디어 순례 씨의 긴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준호가 의사가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순례 씨에게 전화가 왔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준호야?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순례 씨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어머, 정말? 어떤 분이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준비하세요. 상견례라는 말에 순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준호야, 엄마가 어디 가서 상견례를 해? 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없으면 상견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여자친구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준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해했다고 해요. 준호 오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아들을 의사까지 키우시다니. 꼭 뵙고 싶어요. 수진이가 한 말이라고 준호가 전해줬어요. 순례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어요. 순례 씨는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우리 준호 상견례 날이니까. 조금 사치해도 괜찮겠지? 미용실에도 갔어요. 파마를 하고 화장도 살짝 해달라고 했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 신기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김수진이에요. 평소에 준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수진이는 정말 예쁘고 상냥했어요. 순례 씨를 대하는 태도도 진심으로 공손했죠. 아이고, 우리 준호가 그랬다고. 정말 고마운 아이야. 너무 예쁘구나.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 순례 씨는 수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는 달랐어요. 순례 씨를 보는 눈빛이 싸늘했어요. 순례 씨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다 훑어보는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순례 씨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박 여사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수진이에게 속삭였죠. 수진아, 이 사람이 정말 준호 어머니야? 수진이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뭔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인사하시는데. 하지만 박 여사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순례 씨의 손을 보며 혀를 찼죠. 30년간 시장 일을 한 거친 손, 화장을 해도 감춰지지 않는 서민의 냄새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결국 박 여사가 터져버렸어요. 어머, 이 사람이. 거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까지 모두 쳐다봤죠.
시장에서 떡볶이 팔던 집안이 우리 집 사돈이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수진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순례 씨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냄새도 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고요? 절대 안 돼요. 준호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신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신분인데. 순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 순간 준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고생한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장모님.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제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뭐라고? 사과를 왜 내가 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박 여사는 더욱 화를 냈어요. 하지만 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이라고요? 그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를 키운 건 시장에서 30년간 땀 흘린 제 어머니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사를 멈추지 않으신 분입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뭐? 그게 자랑이야? 네, 자랑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제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가출했을 때도, 제 누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절 키우시고 공부시키시고 의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순례 씨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라고요? 거지라고 모욕하라고요? 준호는 박 여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사람을 무시하실 만큼 대단한 일을 하셨나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자신에게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그런 분을 거지라고 부르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입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 오빠,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제 엄마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문제죠. 박 여사는 여전히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래, 가라고. 우리도 이런 집안과 인연 맺기 싫어.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가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순례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히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당당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는데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두 모자는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해시태그 에필로그 진짜 자랑. 레스토랑을 나온 후 준호와 순례 씨는 근처 공원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준호야. 순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때문에 좋은 사람 놓친 거 아니야?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면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0년간 시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시면서 절 키워주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그 누구도 엄마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순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잘 키웠구나. 엄마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엄마가 위대하신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편히 쉬세요. 시장 나가지 마시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도 일은 해야지. 놀고 있으면 답답해. 순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이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작은 카페라도 하나 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일로요. 정말? 그것도 좋겠네. 몇 달 후 준호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 작은 카페를 열어드렸어요. 순례 씨는 그곳에서 떡볶이와 커피를 함께 파셨어요. 시장에서 기른 손맛 덕분에 가게는 금세 유명해졌죠. 어느 날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혹시 김순례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김수진이에요. 기억하세요? 순례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상견례 이후 처음 보는 수진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얘야. 내 잘못은 아니야. 순례 씨는 수진이를 위로해줬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는 잘 지내세요? 응, 우리 준호는 잘 지내고 있어. 그렇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떡볶이를 주문했죠. 어머님,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순례 씨는 정성껏 떡볶이를 끓여줬어요. 수진이는 한 입 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랑이 들어간 맛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수진 씨 왔다고 들었어요. 응, 와서 떡볶이 먹고 갔어. 착한 아이야. 그런데 왜 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있었으면. 준호야. 순례 씨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는 당당해졌어. 그날 내가 엄마를 지켜준 덕분에 말이야.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머니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해하고 계셨어요. 엄마. 응? 나는 당신 아들이라서 늘 자랑스럽습니다. 순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자랑스럽단다. 진짜 자랑스러운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알아보고 지킬 수 있는 용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의 주변에도 순례 씨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